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경제적 인간의 탐구, 우리나라에서 툭하면 공공재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정부가 공급해야 된다. 즉, 이 공공재가 마치 큰 정부를 정당화시키는 구실이 되고 있어서 공공재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사내 유보금만큼이나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대표적인 언어가 공공재인데요.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한데 경제학에서 공공재는요, 우에 보면 배제성, excludable, 배제할 수 있다, non-excludable.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비를 할 때 너는 돼, 안 돼,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배제성이 있다,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excludable은 배제성이 있는 거고, non-excludable은 배제성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경합성, 경쟁자가 있냐, 없냐, 라이벌이 있냐, 라이벌이 없냐. 제가 이 차를 하나 몰면 제 차는 딴 사람이 못 몰죠. 이런 거는 이제 경합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빵 한 조각을 먹으면 그 빵은 다른 사람이 동시에 못 먹죠. 이거는 경합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사는 집에 다른 사람이 같은 방에 주인이 없는 남하고 못 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경합성입니다. 주인인 외에는 소비를 제약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넌경합성은 뭐냐면 제가 보는 케이블 TV, 옆집이 케이블 TV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온라인 월스트리트저널 제가 본다. 제가 신문을 보고 있으면, 종이 신문을 보고 있으면 제가 보는 동안 딴 사람 못 보는데, 온라인에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딴 사람 보는데 상관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디지털의 특징인데요. 책을 만약에 그 이북을 도서관에 놓고 아무나 볼 수 있게 만들면, 전에는 책은 한 사람이 그 도서관에서 빌려가면 딴 사람 못 보잖아요. 그래서 경합성이 있었던 건데, 이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컴퓨터에서 다운로드해서 보라 그러면 누구나 다 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경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경합성이 있던 제품이 디지털화하면 경합성이 없는 제품으로 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통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퍼블릭 굿은 배제를 할 수 없는 것 같은 거는, 자, 해양에 있는 고기 낚시를 하는데 너는 잡고 못 잡고 이렇게 하기 없죠. 누구나 낚시 들이면 다 잡을 수가 있죠. 배제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뭐 강물 흘러가고 있는 거, 그거 빨리 하는 거 누구 배제하고 안 할 수 있고, 수영하는 거 누구 배제하고 안 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대기질, 이런 거 다 누구나 누리는 겁니다.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해구산, 법치, 공권력,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해야지 어떤 사람한테는 공권력을 안 정하고 그러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그러고 있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앞에 민노총은 3년째 깽가리 치고 뭐 해도 소음 때문에 그냥 내비두고, 청와대 앞에 황교안 대표의 시위는 시끄러우니까 주민들이 하니까 철거해달라. 우리 공중파 같으면 누구나 그냥 TV 있으면 잡아보니까 배제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제가 TV 보고 있다고 옆집이 TV 못 보는 거 아니니까 경합성이 없죠. 그래서 이 공중파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퍼블릭 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죠. 배제성이 없으면서 경합성이 있으면 우리가 이게 사적인 상품이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고요. 배제성이 없으면서 경합성이 있으면 커먼 굿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쪽이 이쪽입니다. 되게 바다에 고기 아무나 작게 막 내비두면 금방 고갈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강변에 소들을 가서 자유롭게 뜯어먹게 하면 풀들이 자라기 전에 다 없어져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이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유재, 코먼 굿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 TV 같은 거 너무 많은 사람이 보면 뭐 와이파이 존 같은 거 너무 많이 한두 명이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한 카페에 수백 명이 동시에 쓰면 좀 성능이 떨어지죠. 이게 이제 낮은 정도의 그 컨제스천이 있는 상품들, 고속도로 같은 게 그런 거죠. 몇 명이 쓸 때는 도로 괜찮은데 너무 많아가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런 데 속하고요. 퍼블릭 굿은 이제 누구한테나 적용되고 누구나 해도 영향을 잘 못 느끼는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재를 그래서 공원, 가로등, 하수구, 경찰 서비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공공재입니다. 정부가 공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정부가 공급해야 되냐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길거리에 꽃을 많이 심어 놓으면 꽃 심은 사람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꽃 안 심은 사람도 길거리가 예쁘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심어주길 바라고 자기는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누리는데 돈을 왜 내가 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는 배제할 수 없으니까 누구나 즐긴다. 그 다음에 경합이 없으니까 누가 쓸 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즐긴다.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누구를 배제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투자를 해도 나도 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소위 프리라이딩 프로그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임승차의 문제죠. 무임승차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투자를 잘 안 하겠죠. 왜냐하면 돈 낼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배제를 못 하니까 돈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있으면 좋은데 투자가 안 일어나니까 정부가 제공을 한다. 이게 공공재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꾸 공공재 영역을 큰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죠. 교육도 공공재다, 의료도 공공재다, 기본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저기 보면 의사 서비스를 내가 받는 동안에 다른 환자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라이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의료기기를 내가 쓰는 동안 다른 사람 못 쓰게 되는 거고, 당연히 돈 안 낸 사람 못 쓰게 하니까 배제성도 있는 거거든요. 주인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동안에 한 사람 학생한테 가르치는 다른 학생은 또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여러 명이 들어가서 여러 명이 동시에 받는 거는 우리가 이제 클럽제라고 하는데요. 회원제죠. 그렇지만 그게 공공제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럼 정부가 그러는 의료나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은 이제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사적인 상품도 디지털화하면 책 같으면 배제성도 있고 내 책이니까 내가 소유하고 내가 소비합니다. 그리고 내가 읽는 동안 다른 사람 못 읽으니까 경합성도 있었는데 온라인 이북이 되면 누구나 그냥 인터넷 접근하면 읽어도 내가 읽는 동안에 그 책 다른 사람이 뭐 그 책이란 말도 이상하죠. 왜냐하면 디지털 이북을 카피해서 가져간 거니까. 근데 무제한 카피가 되고 읽는 동안에 아무 방해를 안 받으니까 갑자기 퍼블릭 굿이 돼버리죠. 이게 사적인 책인데 만약에 인크립션을 암호화를 안 하고 억세스 컨트롤을 안 하면 그 원래는 프라이빗 굿인데 퍼블릭 굿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경제가 어려운 이유도 그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라이벌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비경합성의 세마이라고 하네요.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런 게 있으면 원래는 non rivalry, non executable 배제성하고 비경합성하고 비배제성이 퍼블릭 굿인데 완전하지 않는 거. 와이파이는 보통에는 그냥 누구나 다 쓸 수 있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못 쓰잖아요. 그죠? 라이벌리가 조금은 있는 거죠. 완전히 없는 게. 그 다음에 하이웨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속도로 그리고 막히는 길 이런 것들이 너무 막히면 사람들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합성이 생기죠. 그래서 컨제스션이 높아지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톨 게이트를 만들어서 못 들어가게 만들죠. 그래서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유사 공공재 또는 클럽 굿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퍼블릭 굿은 굿이냐? 이게 이제 공원이 많고 대기가 깨끗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퍼블릭 굿과 같은 개념으로 퍼블릭 배드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의료는 공공성이 아닌데 공공재 아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의사를 보는 동안 다른 사람 못 보게 하니까 아까 경합성이 또 있고 배제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방주사를 안 맞아가지고 전염병이 막 돌면 몇몇이 서비스를 안 받은 것 때문에 사회 전체가 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퍼블릭 배드가 생기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그 문맹자가 많아지면 일부만 교육을 받으면 사회가 발전을 못하죠. 좋은 레이버 퀄리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으면 나쁜 현상이 생기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 가지고 퍼블릭 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나 교육 같은 것들을 사적인 시장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적극적으로 국가가 하는 거는 이게 퍼블릭 굿한 것보다는 배드를 배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퍼블릭 배드를 줄이려고 하는 거다 하는 거고요. 근데 공공재라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좋지 않죠. 불꽃놀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잠자고 싶은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등대가 있어서 배들이 안전하게 들어오는데 좋은데, 등대 앞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 등대가 딱 앞에 조망을 가리면 바다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국방, 우리가 평화를 지켜주니까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평화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남 공격하는 수단이니까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하고, 국방이 방어 수단이 아니라 공격 수단이 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공항하고 고속도로 많이 만든다 그러면 버스 사업자들한테는 안 좋은 거죠. 비행기를 많이 타고 KTX 타면 시외버스 안 타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공공재는 반드시 좋은 거고 국가가 제공해야 된다는 가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일반 상품은 자발적 거래를 하면 가격이 결정이 돼서 가격이 높아진다는 건 수요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공공재는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상당히 어렵고, 또 한 군데다가 많이 투자하면 다른 쪽에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나라가 어려운 게 뭐냐면, 야, 통신이 중요해 그래가지고 막 통신부 장관이 전화기를 하기 위해서 망을 막 깔아야 된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무슨 소리야, 물류가 중요한데 다 고속도로부터 놔야지, 그러면 옆에 보사부 장관은 무슨 얘기야, 하수구부터 파야지 이러거든요. 그래서 뭘 하나 하면 다른 쪽에 돈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기회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야말로 경제성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니까 무조건 정부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고속도로를 놓는다 그러면 이제 비용은 그 고속도로 놓는 비용, 그 다음에 우리 공항 같은 거 정부가 지어지거든요. 그러면 지방에서 그걸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비용이 또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짓는데 만약에 뭐 자금을 차입을 했으면 이자 비용도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사고도 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막 공사하고 나면 먼지도 나고, 그 다음에 그 풍광도 없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혜택이 있는가 하면 비용도 혜택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 당사자들의 비용과 혜택이 있는 반면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 거죠. 새로 공항을 만든다 그러면 항공산업도 영향을 받지만 다른 산업도 영향을 받고, 철도산업도 영향을 받고, 그 주민들의 소음도 발생을 하게. 그래서 소음은 비행기 타는 사람은 아닌데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 당사자는 사용자를 떠나서 상당히 여러 개 경쟁자, 이해 당사자가 상당히 많아서 그 이해 당사자들의 비용과 편익을 다 같이 놓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그 정부가 공급했다고 해서 다 공공재도 아니다.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는 뚜렷이 정해져 있다. 그거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함부로 뭐 통신도 주파수를 쓰니까 공공재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통신 서비스는, 주파수는 사실은 정부가 그 김선달 장사를 한 거거든요. 그게 정부의 소유도 아니고 사실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건데, 그걸 경매를 통해서 이미 팔은 거고요. 팔고 나서 정부의 소유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사사한 거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대한민국의 어떤 재화 서비스의 일부가 정부가 생산한 거를 쓴다, 정부한테 팔아먹은 걸 쓴다고 해서 공공재라고 그러면 모든 상품이 다 공공재입니다. 왜냐하면 수돗물 안 써가지고 만드는 제품이 어디 있고, 한전이 생산하는 전기 안 쓰는 제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뭐든지 기본권이다, 공공재다, 공공성, 뭐 교육이 공공성이니까 공공재다. 그러면 학원도 공짜로 줘야 되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적인 것도 있고 공적인 건데, 공공재는 분명히, 그리고 정부가 제공한다고 해서 공공재도 아니고, 공공재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이해당사자가 다 다르다 하는 거고요. 공공재가 정부가 우리 지금 요번에 경기 어렵다고 뭐 부동산 투자를 다 예타 면제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래서 공공재면 정부가 무조건 공급과 투자를 아무 때나 다 정상화되는 거 하는 게 아니다. 공공재야말로 엄격한 경제적 선택이 요구되는데, 이해 당사자의 이익과 비용이 다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하면 그 돈으로 다른 공공재를 먼저 공급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 기회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게 급한 게 항공이냐, 공항을 더 많이 만드는 거냐, 고속도로를 더 넓히는 거냐, 아니면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한 우선순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처하고 있는데
바틀렉이 되고 있는 게 뭐냐,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그거를 풀어주는 공공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동네에 있는 가까운 걸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따오는 걸 자랑이 되다 보니까 나라의 경제에 병목 현상을 해결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재를 넓히거나 국민 전체 후생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돈 가져오는 거를 많이 하면서 공공재가 왜곡되는 현상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재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 있으면 오늘 공부하신 거 가지고 단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공공재는 큰 정부의 정당화 논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결론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